5월 26일 정부가 150조 원짜리 펀드를 일반 국민한테 열어 소득공제 40%,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손실나면 정부가 20% 먼저 부담. 이 세 가지만 보면 역대급이야. 가입 안 하면 바보처럼 느껴질 정도지. 근데 주변에 물어봐. 이거 가입할 거야? 하면 열의 9은 이렇게 대답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안녕. 남들이 못 보는 경제의 이면을 팩트로 뜯어보는 경제사냥꾼이야. 오늘 영상 이후로는 국민성장펀드 가입할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질 거야. 소득공제 40%가 진짜 내 통장에 얼마로 돌아오는지, 정부가 손실을 막아준다는 게 어디까지인지, 3년 묶인다는 게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이 6가지만 알면 판단이 끝나. 이걸 모른 채 남들 다 한다니까 나도 해야지 하고 들어가는 건 혜택은 반만 챙기고 리스크는 통째로 안는 거야. 오늘 다룰 내용은 딱 6가지야. 첫 번째, 국민성장펀드가 대체 뭔지 3분 안에 완벽 이해. 두 번째, 소득공제 40%의 진짜 계산법. 세 번째, 대부분이 모르는 손실 방어 구조의 함정. 네 번째, 3년 의무 보유의 진짜 의미. 다섯 번째, ISA 계좌와 겹쳐 쓰는 절세 꿀팁. 마지막으로 가입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판단 기준. 딱 집중해봐. 자, 첫 번째, 국민성장펀드가 대체 뭐야? 한 줄로 정리하면 정부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에 5년간 150조 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정책펀드야. 근데 여기서 핵심은 150조 전부가 내 돈이 아니다라는 거야. 150조 원 중 절반인 75조 원은 정부가 만든 첨단 전략산업기금에서 나오고, 나머지 75조 원은 연기금이나 민간금융기관에서 끌어와. 이 중에서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라는 이름의 공모펀드야. 올해 규모가 6천억 원이야. 150조라며? 6천억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걸 마트에 비유하면 이해가 빨라. 150조 원짜리 대형 마트가 있어. 이 마트 안에 기관 전용 코너, 산업은행 전용 코너, 대출 전용 코너가 있고, 일반 고객이 들어갈 수 있는 코너는 딱 하나야. 그게 6천억 원짜리 국민참여형 코너인 거지. 근데 이 코너가 매년 열려 5년간 매년 6천억 원씩 총 3조 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야. 금융위원회가 이달 초 자펀드 운용사 열고 선정을 마무리했고, 공모펀드 운용사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3곳이 맡아. 이 3곳이 국민 자금을 모아서 모펀드를 만들고, 그 모펀드가 다시 10개 자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야. 자펀드 하나당 규모가 400억에서 1200억 원이야.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내 돈이 한 곳에 몰빵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10개 자펀드가 각각 AI, 반도체, 바이오 등 다른 분야에 투자하니까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가 되는 셈이지. 한 분야가 부진해도 다른 분야가 버텨주는 구조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자펀드 결성 금액의 60% 이상은 반드시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해야 해. 나머지 40%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 즉 100% 비상장 벤처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비율이 수익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가 돼. 두 번째, 소득공제 40%의 진짜 계산법. 40% 소득공제라는 말만 듣고 내가 넣은 돈의 40%를 돌려준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 절대 아니야. 소득공제는 내가 번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거야.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거지. 구간별로 정리해줄게. 3천만 원 이하 투자부는 40% 공제, 3천만 원 넣으면 1200만 원 소득공제,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20% 공제,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구간은 10% 공제, 7천만 원 넘으면 소득공제 없어. 자, 숫자가 많아서 헷갈리지? 우리가 제일 많이 받는 평범한 직장인 연봉으로 아주 쉽게 계산해볼게.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국민성장펀드에 딱 1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치자. 3천만 원 이하니까 40%가 적용돼서 400만 원이 내 소득에서 빠져. 연봉 5천만 원의 세율 구간인 15%를 곱하면 연말정산 때 대략 60만 원 정도를 내 통장에 현금으로 꽂아준다는 얘기야. 1천만 원 넣고 60만 원 확정 환급? 엄청 쏠쏠하지. 근데 여기서 초보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함정이 있어. 이 소득공제는 3년 이상 꾹 참고 투자를 유지해야만 진짜 내 돈이 돼. 중간에 급전 필요해서 깬다? 그동안 연말정산으로 달달하게 받았던 세금 혜택, 가차없이 전부 다 토해내야 해. 3년만 버티면 돼가 아니라 3년 못 버티면 혜택은 0원이고 세금만 토해낸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리고 하나 더. 이 펀드에 넣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2억 원까지야. 근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한도는 7천만 원까지지. 그럼 7천만 원 이상은 대체 왜 넣냐고?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때문이야. 원래 우리가 배당금 받으면 15.4% 세금을 떼잖아. 근데 국민성장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지방세 포함해서 딱 9.9%만 떼고 끝내줘. 납입 한도 2억 원까지 꽉 채워도 전부 다 적용돼. 이게 왜 대박이냐면 이자나 배당으로 1년에 2천만 원 넘게 버는 자산가들은 자칫하면 최고 49.5%까지 뜯기는 세금 폭탄, 즉 종합과세를 맞거든. 근데 이 펀드 안에서 나오는 배당은 무조건 9.9%로 딱 잘라서 방어해주는 거야. 돈 많은 고소득자일수록 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구조지. 반대로 생각해볼까? 이제 막 취업해서 연봉이 낮고 세율 구간이 6%인 사회초년생한테는 소득공제 40%를 받아도 통장에 꽂히는 실제 환급액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어. 결국 소득공제의 핵심은 내 세율이 몇 %냐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턱대고 40% 소득공제 대박 하고 뛰어들지 말고 내 연봉과 세율 구간부터 확인하고 계산기를 두들겨봐야 해. 세 번째, 손실방어 구조의 진짜 의미. 정부가 손실을 20% 먼저 부담한다는 말 뉴스에서 많이 들었을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6천억 원 중에 1200억 원은 정부 돈이 먼저 총알바지로 들어가 있다는 뜻이야.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정부 돈 1,200억 원이 먼저 녹아내리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의 돈은 그 다음부터 까이는 구조지. 쉽게 말하면 번지점프를 뛰는데 안전줄이 20% 길이만큼 먼저 늘어나는 거야. 내 몸은 20% 지점까지는 충격을 전혀 안 받아. 근데 20%를 넘어서 더 깊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내 몸이 직접 타격을 입는 거지.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어. 이건 은행 예금처럼 원금이 100% 보장되는 게 아니야.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이잖아. 과거의 모태펀드나 성장 사다리 펀드 같은 정부 주도 펀드들을 봐도 개방난 것도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있었어. 정책펀드라는 이름표가 붙었다고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건 역사적으로도 사실이 아니야. 근데 이번 국민성장펀드가 예전 펀드들과 다른 점이 있어. 첫째, 150조 원이라는 압도적인 규모. 둘째, 정부가 먼저 20%를 막아주는 명확한 안전장치. 셋째, 소득공제와 분리과세라는 엄청난 세금 혜택. 이 세 가지 콤보는 일반 펀드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역대급 조건이긴 해. 그럼 반대로 수익이 났을 때는 어떨까? 5년 기준으로 30%, 즉 1년에 약 6% 수익률까지는 100% 전부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 돌아와. 그리고 이 6%를 넘어서는 초과 수익이 났을 때 그때 운용사가 성과 보수를 가져가는 구조야. 초보 투자자들은 여기서 내 돈으로 지들만 배불리는 거 아니야? 하고 억울해할 수 있는데 오히려 다르게 생각해야 해. 운용사 펀드 매니저들도 자기들 보너스 두둑하게 챙기려면 연 6% 이상 무조건 초과 수익을 내야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돈 굴리듯이 눈에 불을 켜고 기를 쓰고 수익을 낼 거란 뜻이지. 우리 입장에선 든든한 용병을 고용한 거나 다름없어. 정부도 AI나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을 키워서 진짜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우리가 그 긴 시간을 꾹 참고 버틸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손실 방어라는 심리적 안전장치를 깔아준 거야. 이 구조를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청바지와 곡괭이 논리로 보면 더 명확해져. AI 기술이 최종적으로 대박이 나든 거품으로 끝나든 AI를 돌리려면 무조건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잖아. 이 펀드가 투자하는 곳이 바로 그 뼈대가 되는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들이야. 네 번째, 3년 의무 보유. 생각보다 긴 시간이야. 국민성장펀드는 환매금지형 3호 재간접 공모펀드로 설계됐어. 이름이 복잡한데 핵심은 두 가지야. 첫째, 중간에 마음대로 팔 수 없어. 둘째, 내 돈이 다시 여러 개의 사모펀드에 나눠서 들어가는 구조야.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펀드 자체는 5년 폐쇄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 3년 안에 빼면 소득공제 추징, 5년 전에 빼면 환매 수수료.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지점이 생겨. 사냥꾼님, 3년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5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제 혜택 기간과 펀드 운용 기간을 구분 못해서 생기는 혼란이야.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3년을 버텨야 하고 투자금과 수익을 온전히 회수하려면 5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어. 다만 퇴직이나 폐업, 질병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 면제 신청이 가능해. 결론적으로 당장 쓸 돈이나 비상금으로 넣으면 안 돼. 최소 3년, 넉넉하게 5년은 안 건드릴 여유 자금으로만 접근해야 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어. 중도 인출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야. 재경부가 4월 23일에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전용 계좌에서 자금을 일부 인출할 경우 납입 한도가 그만큼 복원돼. 다만 인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추징되니까 진짜 급한 상황이 아니면 건드리지 않는 게 맞아. 퇴직이나 폐업, 질병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해지 사유신고서를 제출해서 추징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 이 부분은 가입 전에 반드시 펀드 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해. 다섯 번째, ISA 계좌와 겹쳐 쓰는 절세 전략. 3월 말에 재경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어. 국민성장펀드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반 ISA 계좌로도 살 수 있다는 거야. 굳이 귀찮게 국민성장 ISA를 따로 안 만들어도 된다는 소리지.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전략이 갈려. 기존 ISA에 국민성장펀드를 담으면 서민형 기준 400만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어. 비과세 한도를 넘기는 부분은 9%로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반면에 올해 새로 나올 국민성장 ISA를 굳이 새로 만들면 앞서 말한 짭짤한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구조야. 투자 금액이 작으면 기존 ISA, 크면 새로 팔아라고만 하면 감이 잘 안 오지? 딱 기준을 정해줄게. 만약 내가 1년에 ISA 납입 한도인 2천만원을 꽉 채워서 투자할 여력이 안 된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기존 ISA를 활용해서 비과세 혜택부터 확실히 챙기는 게 유리해. 반대로 2천만원 한도를 훌쩍 넘겨서 몇천만원 단위로 묵직하게 넣을 거라면 그때는 무조건 국민성장 ISA를 새로 파서 소득공제 40% 혜택을 최대로 뽑아먹는 게 세금 면에서 훨씬 이득인 거지. 본인의 투자 총알이 2천만원을 넘냐 안 넘냐 이걸 첫 번째 기준으로 잡으면 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챙겨야 할 게 있어. 금융위원회가 서민 투자자들을 위해서 전체 물량의 20에서 30%를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투자자한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야. 이번에 나오는 일반인 물량이 6천억 원 한정판이라 초기 물량이 제한되면 청약 경쟁이 치열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래에셋, 삼성 KB 이 세 곳 중 최소 한 곳 이상은 증권사에 들어가서 계좌를 미리 파두는 게 좋아. 그래야 5월 26일 펀드 출시일에 허둥지둥 안 하고 모바일 앱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바로 청약 버튼 누를 수 있거든. 마지막, 가입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판단 기준. 자, 여기까지 혜택과 구조를 전부 뜯어봤어. 근데 맹목적인 낙관은 금물이야. 가입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내 투자 가능 기간. 3년 안에 이 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입하면 안 돼. 중도 환매 시 소득공제 추징이 생각보다 가혹해. 두 번째, 소득 수준. 소득공제는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만 의미 있어. 소득이 없거나 세율 구간이 낮으면 소득공제 혜택의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어. 반대로 연봉이 높을수록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극대화돼. 세 번째, 이건 원금 보장이 아니라는 사실.
정부가 20% 손실 방어를 해준다고 해도 그 이상 손실이 나면 내 원금이 까요. AI, 반도체, 바이오 산업이 예상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펀드 수익률도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큰 그림을 봐야 해. 전 세계가 AI와 반도체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어. 미국은 칩스법으로 70조 원 보조금을 쏟아부었고 우리 정부도 150조 원으로 응수하는 거야. 이 흐름에서 한국이 빠지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완전히 도태돼. 국민성장펀드는 그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상품이야.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해. 이전에 다뤘던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AI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반도체와 인프라는 무조건 필요해. 국민성장펀드가 투자하는 곳이 바로 그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들이야. 이 펀드가 성공하면 개인 투자자도 성장의 과실을 먹고 실패하더라도 20% 안전망이 충격을 줄여줘. 이 구조를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건 3년 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정리할게.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중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올해 6천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공모펀드야. 소득공제 최대 40%에 배당 소득 9% 분리과세, 정부의 20% 손실 방어까지 역대급 혜택이 담겨 있어. 근데 3년 의무 보유 환매 제한, 원금 비보장이라는 조건도 명확하게 존재해. 연봉 7,500만 원 기준으로 5,5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약 400만 원 가까이 돌려받을 수 있지만 3년 안에 빼면 그 혜택이 전부 날아간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 투자자인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이 펀드가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상품인가야.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 5월 26일 출시 전에 미래에셋 삼성 KB 새 운용사의 펀드 설명서가 나오면 수수료 구조와 자펀드 투자 비중을 반드시 비교해봐. 같은 국민성장펀드라도 운용사마다 수수료와 투자 전략이 다를 수 있어. 꼭 잊지 말아줘.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지금 투자하면서 제일 궁금한 것들 있어? 지금 바로 댓글에 적어줘. 경제사냥꾼이 직접 하나하나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밤새서라도 데이터 검증하고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경제사냥꾼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경제사냥꾼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